경사가 조금 있는 데인데 한번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를 좀 켜고요. 라이트도 제법 하네요. 경사 올라가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법 경사가 심한 곳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 경사 오르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포트로 초소형 화물 전기차 지금 타보고 있습니다. 역시 타자마자 가상 사운드라고 하죠. 시속 20km 이하에서는 이런 가상 사운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상당히 커요. 이게 실내에서 듣는, 운전자가 듣는 소음 정도가 상당히 커요. 19에서 20km 정도가 속도가 되면 자동이 꺼지고, 근데 이 가상 사운드는 소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소리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20km가 넘어가면 모터 소리만 들리는데 적응하면 그 정도 들을만 합니다. 전기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초소형 전기차, 특히 초소형 화물 전기차다 보니까 뭐 소음이나 방음 대책은 조금 약간 미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향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타이어 조향 각도가요. 락트락이 한 2.1에서 2.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돌릴 수 없어요. 크게 회전이 불가하니까 뭐 이 차를 가지고 빠르게 달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점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DMB도 가능하고 내비도 가능해요. 지금 내비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눌러서 통합 검색을 누르고 이렇게 사평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평. 예. 사평역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 예. 예, 내비 설정이 됩니다. 초소형차지만 내비가 아마 분명 옵션일 거예요. 근데 이 내비가 옵션일 텐데 있는 게 훨씬 편해 보입니다. 아니면 거치대를 하나 달아 가지고 휴대폰 내비게이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홈 버튼 눌러서 공조 장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조를 보면 이게 에어컨을 키면 소음이 시작되죠. 근데 송풍 단계도 8단계로 되는데 점점 커지죠. 이 히터인 것 같아요. 히터도 동작해요. 이렇게 하면 히터가 동작한 것 같아요. 운전석 쪽 말고 조수석 쪽에 창문을 열고 싶으면 손을 직접 이렇게 뻗어 가지고 저쪽 창문을 통해서 버튼을 통해서 눌러야 됩니다. 센터나 뭐 운전사 왼쪽에 어떤 버튼이나 조작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팔을 길게 뻗어서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번 해볼게요. 60. 70에서 멈추네요. 예. 예. 70 이상 속도는 안 나오게 설정해 놔놓은 겁니다. 뭐 70km 정도까지 속도는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소 시끄럽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서울 도심에서 속도가 30km에서 50km 정도가 되다 보니까 30, 50 정도의 속도면
이 포트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속도에 대한 불만감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회생제동이 가능합니다. 회생제동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회생제동 강도가 조절은 불가한 것 같고 상당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엑셀에서 원페달 드라이빙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회생제동 그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면 바로 이렇게 속도가 줄어요. 지금 다시 해볼게요. 속도를 한 50km 정도까지 올렸다가 엑셀에서 발만 떼면 바로 이렇게 속도가 바로바로 줄어요. 그래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니까 상당히 익숙하지만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당히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회생제동이 될 때하고 아닐 때하고 지금 회생제동이 아주 강하게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포트로 배터리 용량이 15.7kWh예요. 다른 초소형 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250kg의 화물을 적재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전비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 전비는 극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전비 내용은 오늘 간단히 어느 정도인가는 주행이 가능한지는 보겠지만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고시해 놓은 그런 전비 그리고 저온 상태에서 전비를 참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작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고 이제 공간이나 이런 데서 여유감이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아주 주행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날씨가 너무 습고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주행할 때 좀 약간 답답하고 불편하긴 합니다. 특히 또 마스크도 쓰고 주행하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은 좋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소음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시인성이나 이런 거는 아주 좋아요. 아직 이 차량이 스티어링 휠이 기존에 이렇게 판매하는 현대기아 같은 그런 대형 회사의 차처럼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확실히 완성도는 국내 중소업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에서 큰 힘이 부족하다던가 아직 짐을 실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느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모르죠. 아직 여기서 250kg 정도를 더 실으면 분명히 차량의 퍼포먼스나 이런 면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도심상에서 이렇게 조금 화물을 싣고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감각이 아주 정밀한 건 아니에요. 틀어놓으면 가운데로 오거나 센터를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격도 제법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약간씩 차량이 흔들리는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좀 제법 타다 보니까 초기에는 익숙치 못해서 차량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지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주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역시 전기차다운 면이 있어서 회생제동을 잘 이용하고 하면 주행거리를 좀 많이 늘리면서 전기차를 이 포트로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SB 포트도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거치해 놓고 내비게이션을 쓴다든가 할 때면 선으로 연결해서 충전도 하면서 내비게이션도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그 시트를 갖다가 가장 뒤쪽으로 가장 민 상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하고 엑셀이나 브레이크 페달하고 너무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하기가, 옮기기가 좁아서 약간 불편합니다. 특히 다리가 긴 사람들한테는 더 불편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키가 크거나 다리가 하체가 긴 사람들한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트를 쭉 당기면
이렇게고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좁은 거죠. 이렇게 발을 살짝 눕혀서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너무 직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긴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서 운전하기 힘들어요. 또 다른 불편한 점은 이제 상체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했죠.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돼요. 뒤쪽으로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눕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체가 큰 사람은 이제 보는 시선이 각도가 위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측면 쪽에 바닥 쪽만 보게 돼요. 이제 앉은 키가 커서 차창을 밖으로 보는 사이드 미러를 보는 시야각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측 우측에 있는 각도가 뒤에 차량보다는 더 아래쪽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이드 미러가 조절이 불가해요. 그렇게 그 각도로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몸을 이렇게 살짝 낮추고 뒤에 보고 이렇게 주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돼서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크게 밟을 일은 없는데 그래도 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살짝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13인치예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도로 상황이 안 좋을 때서 이제 푹 파였다든가 도로가 아니면 약간의 이제 굴곡이 있는 도로를 갖다가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충격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방지턱을 갖다 넘고 나서 뒤에 출렁거림, 자세를 못 잡고 그런 거는 제법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은 빠르게 내리고 타고 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슬라이딩 도어인 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타고 내리고가 아주 편합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나 배달 쪽에 있다면 이 차량이 적합해 보이고요. 쉐보레 다마스나 라보가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정도 사이즈의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횡성산이에요. 부품을 한 80% 이상을 국내산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요. 배터리도 국내 배터리고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터도 국내에서 개발한 모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윈실드 창이 커서 그런가 운전할 때 시야, 전방 시야는 아주 좋습니다. 전고도 높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서울 강남, 송파 이렇게 서울 도심 지역을 포트로를 타고 좀 주행을 해봤어요. 도심 배송 또 개인 사업용도 이런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기차로 보입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이긴 하지만 제법 크게 잘 나왔고 실내에 대한 공간감 이런 것들이 박스카다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초소형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조금 받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살짝 더 키워서 하면 경량전기차가 되면 훨씬 더 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경량전기차도 앞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서 경영 화물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 포트롤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해서 한 120km 정도의 계기판에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153 정도 됐는데 한 33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배터리를 사용한 거 보니까 아직 60km, 7km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오늘같이 25도 정도가 넘는 날씨에서 주행하게 되면 100km 가깝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확실히 주행거리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계기판 전비나 이런 거 한번 보고 간단히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5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